자신의 결점과 약점을 알아차리는 것은 좋지만 그 때문에 컴플렉스를 갖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결점들이 정말 마음을 괴롭혀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면 잉여 포텐셜이 생겨난다. 그러면 균형력이 얼른 이 포텐셜을 제거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균형력의 작용은 그 사람의 장점을 발전시키는 데에 맞추어지거나 아니면 약점과 싸우려는 노력에 맞추어질 수 있다. 그 결과 그는 그 둘 중 하나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약점과 싸우는 쪽을 택하여 결국은 자신과 맞싸우게 된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숨기려고 애쓰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거니와 그것을 제거하는 일 역시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당신은 정반대의 결과를 얻고 상황은 갈수록 악화된다. 자신의 소심함을 숨기려고 애쓰면 더욱더 부끄러워지거나 혹은 반대로 낯선 사람에게도 지나치게 허물없이 행동하게 된다. 자신의 성취에 만족하지 않을 때 그것이 자기 완성을 위한 동기로만 작용할 정도라면 균형은 깨지지 않는다. 우리의 주변 세상은 이런 상대적 불만족에는 영향받지 않는다. 그리고 내적 균형의 변동은 긍정적인 행동으로서 보상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비난이나 자기에 대한 분노에 빠지거나 한술 더 떠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자신을 벌하기 시작한다면 영혼과 마음이 대치하는 위험한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영혼은 그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의 영혼은 완벽하고 자족하다. 당신이 획득한 모든 결점과 약점은 마음의 결점과 약점일 뿐 영혼의 것이 아니다. 여기서는 자신과 대치하는 것은 지극히 나쁜 일이라는 사실만 강조하자. 마음이 판치는 한 영혼은 자기 안으로 물러나 버릴 것이고 이것은 인생을 완전히 황폐해지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나중에 병원에 정신분석을 받으러 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을 풀어놓고 모든 결점과 약점에 대해 자신을 용서하라. 지금 당장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면 최소한 자신과 싸우기를 멈추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것이 당신의 영혼이 마음과 동맹을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영혼이야말로 정말 강력한 동맹군이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좋아, 모든 결점과 약점은 내버려 두겠어. 하지만 장점은 어떻게 얻으라는 거야? 내가 한 인간으로서 발전하기를 멈추라는 건 아니겠지? 물론 아니다. 당신은 자신의 장점을 원하는 만큼 최대한 개발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결점과 싸우기를 멈추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결점과 싸운다면 당신은 잉여 포텐셜을 키우는 데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다. 잉여 포텐셜은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아주 해롭다. 이 싸움을 어떻게든 벗어나야 거기서 풀려난 에너지를 장점을 개발하는 대로 돌릴 수 있는 것이다. 이 모두가 듣기에는 지극히 간단한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점을 감추려고 자신과 싸우는 데에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그들은 마치 그 짐을 평생의 운명으로 받아들인 타이탄과도 같다. 이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그저 생긴 그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삶은 훨씬 더 단순하고 편안해질 텐데 말이다. 그러면 그들의 에너지는 결점과의 싸움으로부터 장점을 개발하는 쪽으로 돌려질 것이다. 그뿐인가? 그럴 때 방사되는 에너지의 매개 변수는 장점이 단점과 약점을 이기는 인생 트랙과 맞아 떨어질 것이다. 잘 생각해보라. 예컨대 당신의 모든 생각이 신체적 결점에 집중되어 있다면 멋지고 건강한 신체를 갖는 인생 트랙으로 옮겨가는 것을 꿈이나 꿀 수 있겠는가? 오히려 싫다고 몸부림치는 바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자기 자신이 불만스러울 때는 영혼과의 갈등만 겪으면 되지만 세상이 불만스러울 때는 무수한 펜듈럼과의 갈등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이제는 당신도 잘 알고 있겠지만 펜듈럼의 주술에 걸려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다. 게다가 그것들과 싸움을 벌인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불만족은 전적으로 물질적인 방사이다. 불만족이 주파수는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면이 더욱 두드러져 보이는 인생 트랙과 잘 맞아떨어진다. 이런 트랙으로 이끌리는 것을 느낄 때는 불만이 더욱 깊어지고 이것은 당신이 늙고 병들어 아무것도 바꿔놓을 수 없는 인생 트랙에 이르기까지 이어진다. 남는 것은 오직 당신과 똑같은 사람들과 모여 앉아서 세상을 욕하고 좋았던 옛 시절이나 추억하면서 위안을 삼는 일뿐이다. 모든 세대가 지금이 이전보다 더 살기 어려워졌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전부가 아니라 오직 불평을 일삼는 사람들에게만 세상이 나빠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몇 세대도 지나지 않아 인류는 모조리 지옥으로 굴러 떨어졌어야 할 것이다. 그건 그림이 너무 칙칙하지 않은가? 이것이 삶을 자꾸만 더 나쁜 쪽으로 몰아가는 불만족의 첫 번째 측면이다. 불만을 토하는 이 해로운 습관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그것은 균형 상태를 깨뜨려 놓는다. 그 불만이 정당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그것은 주변의 에너지 공간에 잉여 포텐셜을 일으킨다. 이 포텐셜은 또 균형을 회복시키려는 균형력을 일으킨다. 일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이 힘이 작용한다면 좋겠지만 유감스럽게도 대개는 그 반대의 일이 벌어진다. 균형력은 세상에 대한 당신의 불만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당신을 애워싸고 달려들 것이다. 그 편이 당신이 불만스러워하는 모든 것을 바꿔놓는 일보다는 훨씬 더 쉽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균형력의 작용은 당신이 주변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데에 맞춰질 것이다. 이것은 지극히 쉬운 일이며 다양한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 예컨대 당신의 직업과 직위와 봉급, 집, 가족, 건강 등을 빼앗는 식으로 말이다. 9세대가 왜 옛날보다 살기 어려운 세상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지를 이제 알 수 있겠는가? 이제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자. 부정적 느낌인 불만족의 잉여 포텐셜을 감소시키기 위해 균형력이 작용한다면 그 반대의 경우도 역시 성립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해서 당신이 세상을 너무나 만족스럽게 느낀다면 균형력이 당신의 잔치를 회방놓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기 위해 무슨 짓이든 다 하려고 할 것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당신의 기쁨이 앞뒤를 못 가리는 열정으로 바뀌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첫째, 트랜서핑의 법칙에 따라 당신은 창조적 에너지를 퍼뜨리고 그 에너지는 당신을 긍정적인 인생 트랙으로 옮겨놓는다. 둘째, 그런 에너지는 파괴적인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인생을 바라보는 다양한 철학과 종교들이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는 창조력이라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여기서 사랑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사랑이다. 물론 균형력은 세상을 만들어낸 힘과 동일한 힘에 의해 창조되었다. 균형력은 우주의 질서를 도우려고 애쓰고 있고 자신을 창조한 힘에 거스르는 일은 할 수 없다. 트랜서핑의 관점에서 보면 사소한 일에도 불만을 토하는 습관은 정말 나쁜 습관이며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그리고 그 반대도 성립한다. 소소하고 다양한 일들에서 끊임없이 작은 기쁨을 느끼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이며 원하는 것을 얻게 해준다. 그러니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낡은 습관을 새로운 습관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아주 간단하다. 맨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진부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모든 불행은 불행을 가장한 축복이라는 것이다. 겉보기에는 부정적인 것에서 좋은 점을 찾아내는 것을 당신의 목표로 삼는다면 당신은 더 이상의 노력을 들이지 않고서도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게임으로 만들라. 그 게임을 즐기다 보면 당신의 낡은 습관은 이내 새 것으로 대체될 것이다. 둘째로, 만일 정말로 끔찍한 일이 일어나서 그 어떤 기쁨을 느끼는 것도 부적절하고 부자연스럽게 여겨진다면 옛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하라. 그는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이도록 안쪽에 글씨가 새겨진 반지를 끼고 있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심각한 문제에 빠질 때마다 그는 반지 안쪽에 새겨진 글을 읽곤 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인류에게 불만을 표하는 습관이 생긴 것은 다분히 파괴적인 펜듈럼의 영향 때문이다. 새로운 습관을 기르면 당신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생산해낼 것이고 그 에너지는 강력한 급류처럼 당신을 긍정적인 인생 트랙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